여보, 우리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 올해 77세인 정수님과 75세인 영희님은 최근 들어 서로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간의 친밀감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의문과 걱정이 생기시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상대방에게 실망을 줄까봐 두렵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그럴 일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바로 나이가 들어도,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과 친밀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 가지 명확하게 정의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노년기 부부의 친밀감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수십 년간 함께해온 삶의 동반자로서 나누는 모든 형태의 사랑과 연결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는 열정이 앞섰다면 이제는 지혜가 앞서는 사랑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와인이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부부의 사랑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섬세하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대한노인의학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부부 중 80% 이상이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부부의 73%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라고 답했다는 놀라운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아름다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분명히 변화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실제로 성의학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노년기에는 오히려 더 질 높은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움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노년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변화로 인한 위축감이나 부끄러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대방과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 같은 것들 말이죠. 예를 들어 구강을 이용한 친밀한 접촉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선뜻 이야기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위생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이런 섬세한 접촉 방식이 더욱 의미 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는 격렬한 신체 활동보다는 부드럽고 세심한 애정 표현이 서로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과 위생 관리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상처 회복도 느려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고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대화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부부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부부상담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부부간의 소통이 활발해진 커플들이 그렇지 않은 커플들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3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런 부부들의 경우 치매나 우울증 같은 노년기 질환의 발생률도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몸에 민감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어떤 말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어떤 행동이 감동을 주는지, 이 모든 지혜와 경험이야말로 젊은 부부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자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어도 아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답고 깊이 있는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에는 정년이 없고 친밀감에도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기 부부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노년기에 찾아오는 몸의 변화와 이를 통해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친밀감의 비밀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시나요? 예전처럼 몸이 빠르게 반응하지 않고 감각도 둔해진 것 같고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말입니다. 실제로 78세인 최동철님은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은 20살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속상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는 사실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더 섬세해지고 배려심이 깊어집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몸의 변화는 있지만 동시에 더 솔직하고 적극적인 감정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도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보세요. 젊었을 때는 빠르고 격렬한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치 급하게 마시는 물과 천천히 음미하는 좋은 차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로의 손을 잡고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때 서로의 맥박을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서로의 몸의 리듬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서로의 변화를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몸에 새로 생긴 주름이나 점, 변화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과대학 노인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긍정적 수용 태도를 가진 부부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전반적인 만족도가 45%나 높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구강을 통한 친밀한 접촉과 위생관리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면서도 어디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특히 76세인 박영숙님은 젊을 때는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친밀한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젊을 때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올바른 방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결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예전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안전하고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생 관리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친밀한 접촉 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특히 구강 청결이 매우 중요한데 식사 후 최소 30분은 지난 후에 접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강 청결제를 사용할 때는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순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혀 표면의 백태를 제거해 주세요. 백태는 세균과 노폐물이 쌓인 것으로 이것이 남아있으면 구취의 원인이 되고 위생에도 좋지 않습니다. 넷째, 잇몸 건강을 체크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지고 출혈이 생기기 쉬운데 이런 상태에서 친밀한 접촉을 하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기가 있다면 먼저 치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상처도 생기기 쉽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특히 친밀한 시간을 갖기 전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실제로 대한구강보건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기본적인 구강위생 수칙을 지키는 노년층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구강 관련 감염률이 70%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파트너 간의 상호 배려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무리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배려야말로 젊은 부부들이 가질 수 없는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 대화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그렇죠. 79세인 김성호님은 5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아직도 아내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솔직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일상의 작은 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라고 말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대화 시작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함께 차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나이 든 부부들이 더 행복하다고 하더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서로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려 보는 방법입니다. 여보, 우리 신혼 때가 생각나네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의 이야기로 연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달콤한 기억은 현재의 어색함을 녹여주는 좋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요즘 어떤 기분이야? 몸은 어때?
같은 열린 질문으로 시작해서 점차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반응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무리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하세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노년기 대화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실제로 가족 상담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단계적 대화 방법을 사용한 부부들의 경우 단 한 달 만에도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60%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나이가 들면 감정이 무뚝뚝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욱 풍부해지고 깊어집니다. 77세인 이순심님은 젊을 때는 바빠서 남편의 작은 변화를 놓쳤는데 이제는 손톱 하나 자른 것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 부부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감정적 연결을 깊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루에 한 번씩 서로에게 고마운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물을 떠다 줘서 고마웠어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표현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몸을 관찰하고 변화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한 퍼즐 맞추기나 함께 요리하기, 산책하면서 손잡기 같은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감정적 유대감을 강화시켜 줍니다. 네 번째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행동입니다.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거나 날씨에 맞는 옷을 챙겨주는 것 같은 작은 배려가 말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상적 배려를 주고받는 부부들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8%나 낮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년기 성생활을 유지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소리냐고 반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성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한 건강 영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과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하시지만 의사와 솔직하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음식을 드세요. 마늘, 양파, 생강 같은 음식들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석류나 수박 같은 과일에는 혈관 확장에 도움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전신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계단 오르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성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해지므로 이 시간에는 꼭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독서 같은 활동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안전한 윤활제 사용법을 익히세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윤활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화학 성분이 적은 천연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컨디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아픈 날에는 무리하지 말고 대신 다른 방식의 친밀감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실천하는 70세 이상 부부의 82%가 삶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부의 사랑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노년기 몸의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오히려 더 섬세하고 배려 깊은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 그리고 속도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친밀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매일 저녁 5분간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리듬을 이해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방법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강을 통한 친밀한 접촉에서 가장 중요한 위생관리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식사 후 30분 기다리기, 알코올 없는 구강청결제 사용하기, 혀 청소하기, 잇몸 건강 체크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라는 5가지 핵심 수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 배웠습니다. 거창한 선언 대신 일상의 작은 순간을 활용하고 과거의 좋은 기억으로 시작해서 현재로 연결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는 열린 질문으로 마음을 여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반응을 존중하는 것이 노년기 대화의 가장 큰 지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정적 연결을 깊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하루 한 번씩 고마운 점 표현하기, 서로의 몸 변화 인정해주기, 새로운 취미 함께하기, 건강 챙겨주는 작은 배려하기 등을 통해 말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노년기 성생활 유지법을 살펴봤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음식 섭취,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안전한 윤활제 사용이라는 5가지 핵심 관리법과 함께 무엇보다 서로의 컨디션을 존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이해와 배려가 바탕이 된 지혜로운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을 알았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우자의 손을 잡고 5분간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실 수도 있고,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은 배우자에게 고마운 점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만 선택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기시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다짐이 되고 동시에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모두의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들이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들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나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이 언제나 건강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에는 정말로 정년이 없습니다. 함께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요.